안녕하세요.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가 y는 로그 ax. 자,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요 미수. 자, 미수가 1보다 클 때, 우리가 미수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돼요. 증가함수. 자, 그 다음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우리가 감소함수가 되죠. 감소함수. 자, 우리 예전에 로그 성질할 때 우리가 미수 진수 조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수가 항상 0보다 크면서 절대 1이 될 수 없었죠. 항상 0보다 크면서 절대 1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자, 이 진수 조건, 이 진수도 항상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얘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죠. 정의역.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우리가 지수 함수와 반대로 치역이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 그래서 우리가 y값이 어떠한 값이든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 로그 함수는 우리가 미수에 관계없이 예전에 로그 성질할 때 미수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수에 관계없이 1,0을 지나죠. 1,0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1,0 찍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이러한 증가함수가 되죠. a가 1보다 크면 이러한 증가함수가 되고, 자, 1,0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미수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만약에 우리가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 시켜보면,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했죠? x-알파. 자, y 대신에 y-베타가 들어가면, 자, y 자리에 y-베타, x 자리에 우리가 x-알파 들어가면, 이거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로그 ax-알파의 플러스 베타란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이 진수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죠. 자,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커야 돼. 요게 정의역이 되는 거죠. 정의역.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을 구했을 때 얘와 얘가 같을 때가 우리가 점근선이 돼요. x는 알파가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치역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자세히 한번 그려봅시다. y는 선생님이 로그 3에 x-2에 플러스 1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우선 로그 그래프 그리기 전에 자, 먼저 정의역부터 따지는 거예요. x-2가 항상 0보다 크고, 그럼 x가 2보다 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 구하면 얘와 얘가 같을 때가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x는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만날 수 없는 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진수가 1이 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x가 3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로그 3의 1 플러스 1이 되는데,
우리가 미수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3,1을 반드시 통과한다. 3,1을 반드시 통과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얘 미수가 1보다 크잖아.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우리가 증가함수가 되죠. 우리가 x는 2보다 크고, 자, 점근선 x는 2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증가함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죠. 자,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제 대칭이동 한번 봅시다. 대칭이동. 자, 먼저 x축 대칭이동. 자, 우리가 x축 대칭이동은 y의 부호가 바뀌었었죠. y의 부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식이 요 놈이었었단 말이야. 로그 3에 x-의 플러스 1이었는데, 자, x축 대칭은 우리가 y의 부호가 바뀌죠. y의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값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요 식 자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거 식 한번 바꿔볼게. 왜냐하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식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진수로 올려도 되고 우리가 미수로 내려도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진수로 올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로그 3에 우리가 마이너스 1승이면 얘가 역수 형태가 되지.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식 합치면 자, 1은 로그 3의 3이니까 우리 미수 같을 때 빼기면 진수끼리 나누죠. 자, 얘 나누면은 3의 x-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요식이 요식이랑 같다는 것도 만약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요거 나누는 법도 연습을 해야 돼요. 거꾸로 쭉 나눠 보는 거예요. 또 만약에 자, 이번에는 요 놈을 우리가 밑으로 내려봅시다. 밑으로 내려보면 요렇게 될 거예요. 3의 마이너스 1이라고. 자, 그러면 얘가 로그 3분의 1에 x-2에 자, 요 놈도 바꿔봅시다. 얘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 될 테니까 우리 밑수 같을 때 빼기면 진수끼리 나누는 거였죠? 얘가 로그 3분의 1에 자, 얘가 3의 x-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요식이랑도 같아. 요식이랑도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나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을 때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우면은 요 놈들이 얘와 같다는 거를 우리가 밝혀봐야 되는데 거꾸로 한번 따라가면서 꼭 한번 연습해 봐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땐 상관이 없어요. 그래프 그릴 때는 그냥 얘 갖고 그리면 돼. 얘 갖고 그리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다 그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진수 조건부터 따져야 돼요. 진수. 항상 진수 조건은 원식,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식에서 만들어야 돼요. x-2가 0보다 크고 그럼 x가 2보다 크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을 때가 점근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점근선부터 그리는 거야. x는 2 그래프 점근선. 그 다음 미수에 관계없다고 하면 요 진수가 1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3, 마이너스 1 된단 말이야. 얘가 1이 되면 얘가 0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3,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자, 원래 요 놈은 증가함수예요. 미수가 1보다 크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감소함수가 된단 말이야. 원래 증가였는데 감소. 자, 그럼 x는 2보다 크다.
x는 2 오른쪽 그리면서 감소함수 3,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한번 해봅시다.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죠. x만 바뀌는 거지. 요 놈을 우리가 y축 대칭 이동시켜보면 얘가 y는 x만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x만 부호가 바뀐단 말이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수조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값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와 얘가 같을 때가 점근선이었지.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자, 우선 점근선이 마이너스 2야. x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미수에 관계없이, 미수에 관계없다고 하면 선생님이 얘가 반드시 1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1 지나죠. 1. 얘가 1이 되면 얘가 0이 될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3, 1 요거 지나면서 자, 잘 보세요. 원래 얘네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란 말이야. 근데 x의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지. 그럼 증가인데 감소가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에 요점 통과하면서 감소니까 이렇게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감소, 이런 식으로 되죠. 물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식을 합칠 줄 알아야 돼. 얘네들처럼 식을 합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얘네들도 꼭 한번 합쳐봐요. 자, 원점 대칭도 한번 봅시다.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x랑 y 부호 둘 다 바뀌는 거죠. y도 바뀌고 x도 바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값 곱해서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먼저 진수 조건부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정리하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2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미수에 관계없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미수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자, 요 그래프는 원래 진수가 1보다 크니까 증가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감소. 근데 또 x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증가가 된단 말이야.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에 그리면서 우리가 증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자, 다음 장에 선생님이 증가, 감소 어떻게 구분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증가, 감소 볼 때는 우리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만약에 증가함수라고 하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점근선 오른쪽에서 증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점근선 왼쪽에서 증가함수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점근선에 이렇게 기대게끔 그려주면 된단 말이야. 기대게끔. 만약에 감소함수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점근선 오른쪽에 그래프 그려줄 때는 이렇게 그려주면 돼. 점근선에 기대게끔. 이렇게. 자, 점근선 왼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감소함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만 알면 그래프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거. 자, 역함수인데 우리가 일전에 지수함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 우리가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었지. 자, 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전에 지수에서 성질했었죠. a의 b승이 c이면 우리가 요 b와 c 자리 바꾸면 얘가 로그로 변한단 말이야. 로그 a의 c의 b가 된단 말이지. 반대로 로그에서도 마찬가지. 요 b와 c 자리 바꾸면 지수로 변하게 된다. 지수로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법 한번 연습해 봅시다. y는 만약에 로그 3에 x-2의 플러스 1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역함수 구한다고 하면 먼저 x랑 y랑 자리 바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지수나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구할 때는 반드시 지수는 지수끼리, 로그는 로그끼리만 남겨둬야 돼요. 자, 그래서 얘 로그만 남겨두기 위해서 요거 1을 넘기는 거지. x-1이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아까 했잖아. 얘와 얘 자리 바뀌면 지수로 변한다. 얘와 얘 자리 바뀌면 지수로 변한다. y-2 지수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요. 마이너스 2만 넘기면 3의 x-1의 플러스 2가 되지. 자, 이 과정이 이해가 되면 다음부터는 어차피 로그가 지수로 변하고 지수가 로그로 변하는 거니까 솔직히 이 과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로그 3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지수 함수로 변하게 되면 역함수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x랑 y랑 반대지. 그럼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한 거란 말이야. 얘와 얘만 자리만 바꿔주면 돼. 그리고 지수로 바꾸면 돼. 그럼 지수함수를 우리가 로그함수로 바꾸는 역함수로 바꾸는 방법도 이거 거꾸로 하게 되면 돼요. 거꾸로 하게 되면 되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2분의 1에 x-1에 플러스 3 해봅시다. 요거 역함수로 바꿔봅시다. 그럼 먼저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죠. 똑같이 방법은. 그 다음 지수는 지수끼리 남겨야 되니까 3 넘기는 거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와 얘 자리 바꾸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로그로 변하잖아. 로그만 하나 더 붙여주는 거지. 자, 그래서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역함수가 이렇게 우리가 변하게 돼 있죠. 이렇게 변하게 돼 있죠. 사실 선생님이 이 역함수 만드는 거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시험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차라리 역함수 성질을 아는 게 낫지. 역함수 성질을 알아야 돼. fx와 gx가 역함수 관계라고 하면 f의 역함수가 gx란 말이에요. gx. 자, 그래서 f에다가 만약에 알파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베타 값이면 반대로 우리가 g에다가 베타 넣으면 알파 값이 돼. 요 x랑 y 값이 자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요 성질이 더 중요해요. 요것만 알아도 역함수 구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지금 얘가 역함수 관계라고 했는데 얘를 fx라고 봅시다. 얘를 gx라고 보면 자, f에다가 아무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f에다가 뭐 넣어볼까? f에다가 5 넣어봅시다. f에다가 5 넣잖아. f에다 5 넣으면 얘가 로그 3에 5 대입하면 얘가 3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2가 된다고. f에 5 대입하면 5 대입하면 2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반대로 2 대입하면 5 나와요. 얘 자리가 바뀐다니까.
여기다 2 넣으면 5가 나와. 2 넣으면 3에 2 빼기 1에 플러스 2니까 얘가 1, 3의 1승, 3 더하기 2니까 얘가 5가 나온단 말이야. 요 성질을 꼭 알고 있어요. 역함수. 자, 그러면 역함수에서 뭐가 중요하냐? 역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여기에서 지금 역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에도 참 많이 나오고 내신에도 참 많이 나와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그래프는 좀 복잡해서 선생님이 먼저 그리고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의 이렇게 관계에 대한 우리가 그래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기울기와 좌표 요 두 가지를 잘 물어보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첫 번째 기억, x1이 만약에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봅시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좌표 물어본다. 자, 그러면 x1 좌표가 요 놈인데, x1 좌표가 여기죠. 여기 x1 좌표가 여기가 x1인데 얘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요 그래프 한번 봅시다. 요 그래프. 요게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인데,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가 2분의 1 되죠. 얘가 1, 요 그래프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2분의 1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2분의 1 된단 말이죠. 2분의 1. 자, 그럼 x1이 어떻게 돼? 0과 2분의 1 사이에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x2 빼기 x1이 y2 빼기 y1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기울기란 말이에요. 우선 x2에서 빼기 x1, 요거 양변을 x2 빼기 x1으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x2 빼기 x1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보면 얘가 1이 되죠. 그럼 결국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요 두 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요놈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놈 기울기가 1이죠. x의 개수가 우리가 기울기잖아. 근데 지금 요놈이랑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요 두 거 연결하면은 얘가 요놈이랑 수직이 된단 말이야. 수직. 우리 수직 조건이 뭐였어요? 기울기와 기울기 곱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요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1이 되니까 요놈은 우리가 틀린 게 되죠. 틀린 게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그래프와 지수함수와 로그 그래프 비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좌표 문제랑 기울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좌표를 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만져보면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로그 함수 최대 최소 봅시다. 자, 선생님이 로그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인데, 항상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완전 제곱식 아니면 산술기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3차 이상은 미분에 대해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이과는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합성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최소도 자, 완전 제곱식이랑 산술기하만 잘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x의 범위가 얘가 0부터 얼마로 해볼까요? 0부터 3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2차식이니까 얘 완전 제곱식으로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자, 이놈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 많이 만들어 봤죠? x-1 제곱에 플러스 4가 되죠. 4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 그려보면 자, 얘는 꼭점 좌표가 1,4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될 텐데, 이렇게 그래프가 될 텐데, 자,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부터 3 사이지. 0부터 3 사이.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죠.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그려지죠. 자, 우리가 미수가 우리가 1보다 클 때는 지수랑 비슷해요. 미수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가 되고, 자, 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땐 반대예요.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가 최소일 때 최대, 최대일 때 최소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선 최소값. 최소는, 자, 요놈이 값이 가장 작을 때니까 쭉 따라 내려가서 요때가 가장 작지. 얼마일 때? 4일 때. 4일 때.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 2가 나오는 거고. 최대. 자, 최대일 때는 이 값이 가장 클 때. 어디에요? 여기가 가장 높네? 3 대입했을 때네. 자, 3을 대입하면 3 빼기 1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4 얼마? 8이 되죠. 8. 로그 2의 8이니까 얘가 3이 최대값이 된단 말이에요. 최대값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땐 반대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이번엔 미수가 0과 1 사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식에서. 그럼 반대예요, 반대. 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 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 그러니까 최소는 얘가 값이 가장 클 때였어. 아까 얘가 값이 가장 클 때가 3 대입했을 때죠. 3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8 나왔었죠? 반대야, 반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최대값은 이 값이 가장 작을 때지. 이번에 반대니까. 그럼 요게 가장 작을 때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 치환 문제. 자, 로그에서 우리가 치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로그 함수는 치역이 모든 실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의 범위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의 범위가 1부터 뭘로 해볼까요? 32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지금 잘 보면 얘는 진수의 지수고 얘는 전체 로그의 지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수의 지수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었죠. 4의 로그 2x가 되는 건데 얘는 전체 로그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써줘야 돼. 진수의 지수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공통으로 보이는 게 여기 있죠. 여기 로그 2x 요 놈을 우리가 t로 치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얘가 t-2 제곱에 플러스 1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는데
t에 관한 범위. 얘가 2,1. 자, 꼭지점. 최고 참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또. 자, 근데 아까 범위가 나와 있었는데 얘는 x에 대한 범위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t에 관한 식으로 바꿨죠? 그럼 t의 범위도 만들어줘야지. 1 넣으면 얘가 0이 되죠. 32 넣으면은 5가 되지. 그러니까 t의 범위가 0과 5 사이 나오는 거죠. 1 넣었을 때 0, 32 넣었을 때 5. 그럼 구간이 0부터 5까지 이렇게 잘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이 여기만 그려지죠. 여기만 그려지죠. 여기만 그려지죠. 자, 그럼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이 당연히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점 1이 되겠죠. 최소가 1이 되고 최대는 값이 가장 높은 점 여기 5 넣었을 때 5 대입하면 5 빼기 2는 3, 3제곱 9 더하기 1이니까 얘가 10이 되는 요런 문제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요런 문제도 나오긴 해요. 뭐 산술기하 문제로. 뭐 요거 최소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선생님이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완전 제곱식 아니면 산술계라고 했는데, 완전 제곱식은 2차식, 3차 이상은 미분, 역수 형태는 산술계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는 2의 루트 a b였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a가 로그 x의 625, b가 로그 5의 x, 2의 루트 요 곱하는데 곱하기 로그 5의 x죠. 요 곱하면 돼. 자, 우리 예전에 곱셈 했었죠. 곱셈 할 때 항상 지수 먼저 빼자고 했었죠. 625가 5의 4승이고, 자, 로그 5의 x니까, 자, 우리 지수 다 앞으로 뺀 다음에 요놈 우리 분수처럼 보자고 했죠. 우리 밑변환 할 때. 그럼 5, 5, 4, xx 없어지면은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2 루트 4가 된단 말이야. 얘가 2니까 2 곱하기 2 얼마? 4가 되지. 자,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4가 되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 로그 그래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인 내용은 요 정도인데, 자, 높아심의 대소비교 한번 해봅시다. 대소비교. 요게 나중에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대소비교는 간단해요. 사실 로그도. 대소비교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미수가 다를 때는 항상 우리가 큰 쪽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크다는 의미가 지수가 크다는 의미예요. 지수가 크다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만약에 로그 2에 뭘로 해봅시까? 9라고 해보고, 로그 4에 선생님이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어떤 게 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수가 다를 때는 항상 미수 큰 쪽에 맞춰주는데, 이 크다는 의미가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니라 지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의 2승이고 얘는 2의 1승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 큰 쪽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요놈을, 얘를 4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4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곱해줘야 되죠. 2에 제곱해주고 9에 제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둘 다 제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얘 2 나가고 2 나갔을 때 원식이랑 같아야지. 얘가 2분의 2의 로그 2의 9가 되죠. 약분되면은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수의 제곱을 하면 진수도 똑같이 제곱을 해야지 같은 숫자가 되겠죠. 요건 지울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로그 4에 81이 되고, 자, 아까 얘는 로그 4에 100이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 미수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 3분의 1에 선생님이 3 한번 해보고, 로그 9분의 1에 얘가 8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미수가 다를 때는 우리가 큰 쪽에 맞춘다고 했는데, 이 큰 쪽에 맞춘다는 의미가 숫자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수가 크다는 의미지. 자, 얘는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얘는 3분의 1의 1승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그럼 얘도 9분의 1로 만들기 위해서 얘 제곱 해주는 거지. 제곱 해주면 얘가 9분의 1에 얘가 9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로그 얘가 9분의 1에 8이었으니까 진수는 얘가 더 크지만 우리가 얘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란 말이야. 다 반대란 말이지. 아까 전에도 우리가 최대 최소에서 설명했지만 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더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얘가 더 크단 말이야. 반대가 된단 말이지. 반대가.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무조건 다 반대가 돼요. 자, 그래서 대소비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어요. 우리가 미수 맞추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또 나오니까 꼭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해봤는데 오늘 살짝 좀 끊기네. 미안해요 오늘. 자, 편집 잘 해서 붙여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로그 함수에 대해서 했는데, 자, 선생님이 매번 하는 말 있죠?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복습하시고 꼭 하루에 하나씩 혹은 이틀에 하나씩 연습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 활용 방정식 부등식에서 또 뵐게요.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